자, 자리 계시면 1번 접으세요. 자, 지금 저희가 들고 있는 포트폴리오, 기술적인 해석을. 기술적인 해석은 제가 늘 얘기해요. 이해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기술적인 해석이라는 것은, 기술적인 해석은 어떤 분들이 기술적인 해석을 잘하냐면, 눈치가 빠른 분들이 기술적 해석을 잘합니다. 논리적인 거하고 눈치는 다르죠. 눈치가 빠르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그 심리를 빨리빨리 파악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눈치를 누가 봐요? 그 강자가 약자 눈치를 볼 리는 없죠. 약자가 강자의 눈치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력이 강자고 그 개인들은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다고 해도 세력의 눈치를 볼 수가 없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기관들, 그 펀드 매니저들, 연봉이 막 10억, 20억 되는 펀드 매니저들이 하루 종일 하는 게 뭐냐? 외국인들 눈치 보는 거예요. 왜? 분석이 안 되니까요. 사면 왜 사는지, 팔면 왜 파는지, 사면 올라가야 되는데 떨어지고, 팔면 떨어져야 되는데 올라가고, 그게 이해가 안 되죠. 그게 기술적인 해석인 거예요. 그 기술적인 해석이라는 것은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기술적인 해석을 통해서 눈치를 채야 돼요, 눈치를. 누구의 눈치? 세력의 눈치를. 논리적으로 이해하시려고 하면 안 되고, 그 세력의 눈치를 그나마 이 차트를 통해서 세력의 눈치를 채려고 하는 게 이게 기술적인 해석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자꾸 들어놓으셔라. 그 얘기예요. 자꾸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논리적으로 자꾸 이해하려고 하고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논리적인 해석은 1 더하기 1은 2인데 기술적인 해석은 1 더하기 1이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기술적인 해석이에요. 자, 그러니까 경험을 많이 해서 그 세력들의 눈치를 빨리빨리 채야 된다. 그나마 차트가 있기 때문에 그 세력들의 눈치를 이렇게 세력들을 눈치를 통해서 세력들의 어떤 앞으로 미래, 세력들이 앞으로 하려고 하는 거, 세력들의 의도, 세력들의 목적, 세력들의 의도, 이런 것들을 그나마 차트가 있기 때문에 이 차트가 없으면 세력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뭘 가지고 알겠어요? 뭘 보면서 세력들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뭘 보면서 세력들에 대해서 눈치를 채겠어요? 그나마 차트가 있기 때문에 차트를 통해서 세력들의 눈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그래서 그걸 경험을 통해서 자꾸 차트를 통해서 그 세력들의 눈치를 빨리빨리 채는 거. 그걸 잘 보셔라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아무튼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2부에서 설명드린 내용들을 이거 저거 이해가 안 되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기술적인 해석이라는 게 이게 자 그래서 같은 차트를 놓고 누가 해석하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 제가 이 얘기 여러 번 했잖아요. 이게 같은 차트를 놓고도 그 성공을 많이 해본 사람이 해석하는 거하고 실패를 자꾸 많이 해본 사람이 해석하는 거하고 해석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게 기술적인 해석이다. 이게. 자, 이게 이제 비트코인 보시면, 비트코인이 이게 이제 이게 차트를 보시면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인데, 이게 비트코인이 1년 내내 떨어질 때 보면 많은 캔들 통해서 떨어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캔들 몇 개예요. 1년 동안 1년 동안 이렇게 1년 넘게 1년 한 반 정도 걸쳐서 비트코인이 8,200만 원부터 해갖고 2천만 원 밑에까지 이렇게 내려왔었는데, 그 많은 캔들을 통해서, 주봉으로 따지면 많은 캔들을 통해서 이게 이렇게 1년 이상 이렇게 떨어질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캔들들은 몇 개 안 된다. 실질적으로 하락할 때도 결국은 하락할 때 중요한 것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런 이게 장대 음봉이죠. 장대 음봉. 결국 요 사이에 이렇게 있었지만, 이런 캔들들은 의미가 없어요. 결국은 이 캔들 다음에 이 캔들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캔들 두 개, 캔들 두 개를 가지고 비트코인 가격을 여기서 여기까지 끌어내리는 거예요. 여기는 중간에 이제 막 이렇게 막 음봉 나왔다, 양봉 나왔다. 그러는데 결국 지나놓고 결과론적으로 보면 여기 막 올리고 내리고 막 했지만, 결국 세력이 의도하는 것은 결국 이 캔들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이 캔들 장대 음봉. 이 장대 음봉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몇 주간을 거쳐서 이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요 구간에서 보면 캔들로서 의미가 있는 것은 요거하고 요거 두 개 빼고 나머지 캔들은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수많은 캔들이 있지만, 그 위에도 마찬가지예요. 위에도 보면은 결국은 이게 합쳐서 보면 이게 캔들 하나예요. 캔들 하나. 세 개에 나눠졌지만 캔들 하나인 것이고, 합쳐보면 이게 세 개로 3주짜리로 해서 이렇게 나눠졌지만 결국 캔들 하나다. 그 다음에 여기 캔들 하나.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이렇게 해놓고 여기 막 올락내리락 하지만, 결국은 이 캔들 다음에 의미가 있는 캔들은 결국 이 캔들이다. 결국 여기 수많은 주봉 캔들들이 있지만 이런 캔들 의미가 없고, 결국 이 캔들하고 이 캔들. 그러니까 이게 1년 내내 보면 주봉으로 봤을 때 의미가 있는 캔들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여기 여섯,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합치면 하나. 이건 뭐 하나죠, 하나. 여기 7개. 결국은 주봉으로 따져서 수많은 주봉들이 있었지만 결국 의미 있는 주봉은 몇 개 안 된다는 얘기죠. 의미 있는 주봉은 몇 개 안 돼요. 몇 개 안 된다. 결국은 세력 머릿속에는 여기 떨어질 때 이 캔들이 머릿속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캔들 떨어질 때 이 캔들이 머릿속에 있는 거고, 개인들은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만 세력들은 미래의 캔들을 미리 설계하고 있다. 제가 얘기한 거요. 이 캔들 하나하나가 그냥 만들어지는 것 같지만 세력들의 설계에 의해서, 설계라는 것은 미래를 두고 설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년 넘게 주봉으로 보면 수많은 주봉들이 있었지만 실질적 의미 있는 주봉은 몇 개 안 된다 이 얘기죠. 몇 개 안 된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만약에 여기 고점권에서 ETF로 인버스로 들어갔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야 이런 의미 있는 캔들들을 거쳐서 여기서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수익이 만들어지는 거죠. 수익이 이게 인버스를 들어갔을 때, 인버스를 들어갔을 때 수익이 이 캔들 몇 개 가지고 만들어진다. 캔들 몇 개 가지고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결국 의미 있는 캔들은 몇 개 안 된다. 그럼 반대로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올라갈 때도
올라갈 때도 여기 주봉으로 보면 수많은 캔들들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까지 여기 바닥권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올라오는 캔들은 지금 수많은 주봉들이 있었지만 결국 여기서 봤을 때 의미 있는 캔들은 요거 하나, 그 다음에 여기는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여기 하나.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여기 주봉으로 봤을 때 여기 두 개 캔들을 가지고 두 개 캔들을 가지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면 그죠? 여기 거기 2천만 원 근처에서 거의 이제 여기서 좀만 가면 4천이잖아요. 결국은 의미 있는 캔들만 보면은 결국은 두 개 캔들 가지고 주봉 두 개 캔들 가지고 결국 여기 2천 근처에서 거의 4천 근처 다 왔잖아요. 여기 조금만 가면 4천이니까 4천 근처 다 온 거죠 실질적으로. 그러면 여기 2천에서 4천 오는데 주봉으로 보면 결국은 캔들 두 개로 온 거예요. 두 개, 캔들 두 개로. 캔들 두 개로. 그러니까 중장기라는 것은 이렇게 사서 들고 있어야 이런 캔들을 놓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이걸 사고 팔고 하다 보면 잘못하면 이런 캔들 놓치고 이런 캔들 놓쳐버리면 별것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바닥권에 사서 이걸 버텨야 되는 이유가 이런 주봉 하나만 놓치면 수익이 확 달라진다. 이런 얘기죠. 자, 어쨌거나 제가 얘기했던 여기 52주 주평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이 52 주평선을 이렇게 한 주, 두 주, 세 주, 네 주 거의 한 달 가까이 52주 여기 이평선을 이게 뚫지 못하다가 그럼 여기까지 보면 못 뚫을 것 같잖아요. 이렇게 보이게 한다니까요, 세력들이. 그러면 개인들 눈에는 이거 못 뚫겠는데 이거 보면 앞으로도 그 여러 주 걸쳐야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게 해놓고 이렇게 갑자기 뚫는다는 얘기죠. 요게. 그래서 이걸 샀다 팔았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바닥권에 사서 중장기로 웬만하면 고점권까지 쭉 들고 가야 되는 이유가 결국은 여기 이 캔들 하나, 이 캔들 두 개 다 놓치든지 하나만 놓쳐도, 하나만 놓쳐도 수익이 확 달라진다. 결국은 우리가 중장기를 한다는 것은 중장기를 통해서 이런 장대 양복 장대 양복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게 해서 그러기 위해서 중장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 장대 양복 하나에 의해서 본인 계좌가 달라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게 샀다 팔았다 막 단타를 하면 이렇게 수익이 빠를 것 같지만 그 수익 몇 주짜리, 그죠? 여기서 몇 주짜리를 써봐야 이 장대 양복 하나만 못 얻어. 이 얘기죠. 이 그림에서 보면 딱 답이 나오잖아요. 보시면. 이런 데서 수익 뭐 아무리 내봐야 이거 다 합쳐봐야 이 장대 양복 하나만 못 얻어. 이게 단타를 아무리 잘해봐야 이 장대 양복 하나만 못 얻어. 그게 중장기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게. 그리고 이 장대양봉도 언제 나왔어요? 장대양봉도 언제 나왔어요? 이 막 실리콘밸리 뭐 뱅크가 막 파산했다 어쩌고 저쩌고 이런 악재 속에서 이제 주봉으로 보면 장대양봉이 나왔다는 거. 그것도 그 뚫기 어렵다는 52주 아까 제가 이 뚫기 어렵다는 52주 이평선 이게 1년짜리라고 했잖아요. 제가 1년짜리 이평 1년 내내 떨어지면서 만드는 이 이평선을 장대양봉을 뚫고 올라갔다. 장대양봉이죠. 장대양봉으로. 이게 세력이에요, 이게. 근데 그 전까지만 해도 이 뚫기 힘든 것처럼 이렇게 보이게 만들잖아요. 개인들 눈에는. 그래서 포기하게 만든다 얘기죠.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봐두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지금 잘 봐둔다는 것은 이건 이미 이제 과거가 된 것이고, 이게 과거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잘 이렇게 기억을 해 놓으셔야 또 다음에 또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그랬을 때,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 때, 이런 것이 머릿속에 그려진다는 얘기죠. 이런 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졌으니까가 아니고, 이런 게 그려지기 전에, 이런 장대 양봉이 실제 차트상에서 그려지기 전에,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못 들을 것처럼 이게 보이고 있었을 때, 그랬을 때, 이런 장대 양봉이 머릿속에 그려져야, 그것도 이렇게 엄청난 악재가 나오는 속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막 거의 기습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보면 이게.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 장대 양봉 하나가 완전히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일주일짜리 하나가. 흐름을 완전히 바꿔놨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비트코인은 여기가 바닥이었을 확률이 거의 확률이 90% 이상이에요. 90% 이상. 확률이. 여기가 바닥이었을 확률이 90% 이상이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반등, 선을 그어 보시면 돼요. 이것도 뚫었는데, 추세도 뚫었다, 추세도.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은 지금 그림을 이렇게 그려봐도 좋은 그림이고, 저렇게 그려봐도 좋은 그림이고, 그만큼 흐름이 좋다는 얘기죠. 이게. 그럼 여기가 고점권이냐? 여기가 고점권이냐? 이게 고점권으로 보이세요, 이게? 고점권은 여기가 고점권이었죠, 여기가. 응? 여기가 고점권이었죠, 여기가 주봉으로 보면, 여기가. 지금 이게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아직 4천을 넘지 않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바닥권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여기 수강생분들이야, 제가 살아보니까 비트코인 이제 얼마치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많든 적든 이렇게 조금씩 사고, 또 그것도 막 그 1년 이상 이렇게 들고 있고, 그 또 기회가 될 때마다 분할매수 조금씩 하고, 이러면서 비트코인을 보고, 또 제가 이제 일주일 단위라도 이렇게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서 이런 설명, 저런 설명을 쭉 해드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 흐름이 좋구나, 이렇게 느끼지, 일반인들이 지금 비트코인 흐름이 좋다고 느끼겠어요? 그게 벌써 달라진 거예요. 수강생분들 본인 스스로는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지만, 주변 분들하고 비교할 건 아니지만, 주변 분들하고 비교해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바로 주변 분들하고 많이 달라져 있는 부분인 겁니다. 지금 주변 분들 중에 비트코인 흐름이 좋다고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해도 이 수강자분들은 지금 많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막 엄청난 수익으로 연결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당장 막 엄청난 비트코인 가지고 엄청난 수익으로 막 연결돼 있고 그런 건 아니지만, 어차피 수익은 잘 고점권에 가야 크게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근데 벌써 바닥권에 있을 때 비트코인의 흐름이 좋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 이 한 가지만 해도 본인들 스스로가 지금 많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게 그만큼 본인들 실력이 달라졌다는 얘기죠. 그게. 자, 그래서 이게 지금 보여?
제가 봤을 때 당분간은 비트코인 가지고 걱정할 일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거 어떻게 그림을 그려도 지금 좋은 그림인데, 지금 보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 보세요. 여기 보면 상승할 때는 이 길이가 폭이 크잖아요. 그러나 캔들을 보세요. 이 하락을 조정을 할 때는 캔들 길이가 짧잖아요. 상승할 때는 이 캔들 길이가 길잖아요. 조정을 할 때는 캔들 길이가 짧잖아요. 상승을 할 때는 긴 캔들 길이가 길잖아요. 눈에 보이세요? 이거? 이게 바로 이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그것도 바닥권에서. 지금 시간적으로 보면 비트코인이 너무 빨리 올라온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천천히 올라와도 되는데 너무 빨리 올라왔다. 왜 이렇게 급하게 올라왔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봐도. 지금 한두 달 걸쳐서 올라와도 되는데. 그건 이제 그 세력들이 뭐가 급한 게 있는 모양이죠. 그 뭔지 모르겠지만. 그 세력들이 왜 뭐가 급한지는 나중에 시간 지나면 또 답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근데 아무튼 세력들이 뭔가 좀 급하다.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좀 한두 달 거쳐서 그 올려놓을 높이를 그 1주 만에 올려놨다. 지금 보면. 그 좋은 거예요. 뭐 나쁠 건 없는데. 아무튼. 자. 근데 지금은 이런 아까 얘기했죠. 장대 양봉 두 개로 올라간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2천에서 여기 4천 올라오는 것은 거의 세력돈 올라온 거예요. 세력돈으로. 그러니까 지금 개인들 돈은 지금 거의 안 들어오고 있다. 왜? 지금 비트코인이 굉장히 안 좋다고 느끼는 거죠. 개인들은. 근데 이것은 비트코인이 아마 여기 갈 때까지도 그럴 거예요. 여기 갈 때까지도, 여기 5천 넘어서 한 6천 여기 갈 때까지도 결국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이런 장대 양봉 몇 개 거쳐가지고 갈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간격을 두고 가겠지만 결국 나중에 여기 가서 보면 또 장대 양봉 한 두세 개로 갈 거예요. 두세 개로. 이거 뻔해요. 그러면 아마 이제 비트코인이 한 6천만 원, 7천만 원 요 근처쯤 가면 그때 이제 개인들 돈이 들어올 겁니다. 개인들 돈이. 그때. 자,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이 굉장히 좋은 거죠. 이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내가 비트코인 가지고 두 배든 세 배든 그 이상이든 수익을 만들어 보겠다. 이제 준비를 잘하고 관리를 잘해서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비트코인 관리하고 있는 분들은 좋다. 근데 지금 비트코인은 이렇게 잘 가는데 저희가 들고 있는 앱토스나 스레스홀드는 왜 이 비트코인만큼 못 가냐?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음, 원래 그렇게 가는 거예요. 비트코인이 이렇게 간다고 알트코인이 우르르 가는 게 아니고, 이제 비트코인 가다가 이제 이게 앱토스나 스레스홀드나 이런 종목들이 두 배든 세 배든 이렇게 단순간에 쫙 가려면 비트코인이 이렇게 이제 주봉이든 일봉이든 월봉이든 이렇게 횡보를 해야 돼요. 횡보. 아니면 약간 꺾이든지 횡보. 그래서 이제 요것을 이제 그 유튜브나 아니면 이제 비트코인 이런 데 보시면 이게 이제 비트코인 게 도미넌스라고 좀 어려운 얘기거든요. 도미넌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도미넌스. 이게 어려운 얘기를 제가 안 쓰려고 하는데 도미넌스라는 얘기를 쓰는데 이 도미넌스가 뭐냐면 이게 이제 시가총액, 이 코인 시가총액, 코인 전체 시가총액,
코인 전체 시가총액. 제가 얘기했죠. 시가총액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코인 전체 시가총액 대비 비트코인 시가총액, 비트코인 시가총액, 비트코인 시가총액.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비트코인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에는 비트코인이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은 이 비트코인 이 도미넌스,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이렇게 우상향 오고 있어요. 여기 그림이 없었는데 우상향 오고 있는데 이 도미넌스가 그렇단 게 도미넌스가 우상향 오고 있는데 그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우상향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자꾸 커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비트코인의 그러니까 시가총액 코인 시가총액 대비해서 비트코인 그저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이렇게 커지니까 이게 이제 그림으로 그리면 우상향을 하는 거죠. 우상향을. 그러다가 이게 이제 횡보를 하거나 이게 조금 하락을 하거나 그러면 하락을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거꾸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이렇게 커졌다가 이게 이렇게 살짝 준다는 얘기죠. 시가총액이 살짝 줄면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게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이렇게 커졌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줄어들면 결국에 줄어든 만큼 이 돈이 여기 줄어든 만큼 이 돈이 있잖아요. 줄어든 만큼 시가총액이 줄어든 만큼 이 돈이 이렇게 줄어들 때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이렇게 커졌다가 조금 이렇게 줄어들 때 그때 드디어 이때 이런 돈들이 알트코인으로 간다. 알트코인으로 간다. 순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순서가. 그래서 아마 유튜브 같은 거 보시다 보면 비트코인 도미넌스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지금 이 얘기예요. 그래서 알트코인이 가려면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은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데 지금 살짝 꺾이고 있어요. 그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렇게 어느 정도 꺾어줘야 그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렇게 꺾인다는 얘기는 결국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좀 준다는 얘기고 그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좀 준 만큼 그 돈이 결국 알트코인으로 간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세력들 중에 어떤 세력은 비트코인에서 돈을 벌어서 그 비트코인에서 1,000억을 벌든 1조를 벌든 몇 조를 벌든 벌어가지고 그걸 현금화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알트코인으로 간다는 얘기죠. 이 말 이해가세요? 그래서 어떤 알트코인가를 가서 그래서 그 현금 가지고 이제 그 알트코인을 두 배든 세 배든 네 배든 다섯 배든 파동을 쭉 만들어야 된다 얘기죠. 그래서 비트코인은 1차적으로 비트코인에 돈 벌고 그 다음에 또 알트코인 가서 알트코인을 두 배, 세 배, 네 배 이렇게 올려가서 파동을 만들어서 또 알트코인에 돈 벌고 이것은 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에서만 이러는 게 아니고 주식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시장에서도 저희가 셀트리온 할 때 셀트리온의 어떤 세력은 셀트리온에서 한 1조를 벌어가지고 그 현금화해서 그 현금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중에서 시가총액이 적은 종목들 시가총액에서 막 1,000억짜리 500억짜리 뭐 이런 종목도 있잖아요. 시가총액 2,000억짜리 이런 종목들을 1조를 벌었으니까 그 돈을 가지고 거기 가서 종목을 관리해서 그 종목을 두 배든 세 배든 네 배든 다섯 배든 쫙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셀트론에서 돈 벌고 그 다음에 그 바이오 중에서 시가총액 적은 종목 가서 또 돈 벌고 이게 세력이에요. 이 말 이해가세요? 시장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시장은 개인들 돈이 아무리 많아봐야 시장에서는 개인들 돈이 아무리 많아봐야 두 배, 세 배 못 만듭니다. 이제 가격적으로 5%, 10% 이런 것들은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개인들 돈이 이렇게 해서 막 개인들 돈이 몰리면서 5%, 10% 이런 파동을 만들지 몰라도 이 두 배짜리, 세 배짜리, 네 배짜리 이런 파동은 개인들 돈으로 절대 못 만든다.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것은 결국 세력 돈이 이렇게 움직여야. 그래서 지금 매 비트코인 이렇게 잘 가는데 저희가 들고 있는 앱토스나 스레스홀드는 이게 비트코인만큼도 못 가냐. 그걸 제가 설명한 거예요, 지금. 이해 가실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그냥 들어두세요, 이렇게. 이해가 안 가도. 계속.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갈 것 같아서 제가 셀트리온 가지고 또 이렇게 설명해 드렸는데,
지금 이런 그 과정들, 아무튼 이 세력들이 어떻게 파동을 만들어 가는지, 무슨 돈 가지고 만들어 가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차트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이해가 해가는 게,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게, 그게 이 기술적인 해석인 거예요. 아까 제가 그 눈치 빠른 분들이 기술적인 해석을 잘한다. 이 얘기를 제가 했는데, 보면. 그러니까 이렇게 차트 해석을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하시려고 하면 안 되고, 눈치로 해야 된다, 눈치로. 그러니까 이 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결론은 지금 비트코인은 지금 흐름에서 지금 위치에서 그림을 어떻게 그려봐도 지금 좋은 그림이 그려진다. 그래서 이게 끝이 아니고 이런 그림이 당분간 제가 봤을 때는 계속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지금 3월달 보시면 지금 주식시장, 우리 주식시장은 지금 조정장인데 비트코인은 지금 상승장이다. 얘기죠. 보시면. 근데 이렇게 비트코인 시장, 코인 시장이 좋다는 것은 주식 시장에도 긍정적이에요. 그 긍정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비트코인이나 코인 시장도 일종의 이제 위험자산 시장이기 때문에 결국 1차적으로 어떻게 보면 주식 시장보다도 더 위험한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 비트코인, 코인 시장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산으로 보면. 그래서 더 위험한 시장이 이렇게 먼저 이렇게 상승장으로 간다는 것은 결국 주식 시장으로 봤을 때도 우리 주식 시장을 보면 이게 긍정적이다. 나쁘게 볼 건 없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알트코인도 하니까 이제 알트코인만 보시면 안 되고 이제 알트코인의 대장이 누구냐면 이게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 자, 이더리움도 이더리움 그러니까 전체 코인 시장의 대장은 비트코인이고요. 근데 비트코인을 뺀 나머지 알트코인의 대장은 이더리움. 그 이더리움의 흐름을 보셔야 되는 게 대장의 흐름을 봐야 앞으로 또 알트코인들의 흐름이 어떻게 될 건지. 그래서 이더리움을 보면 이더리움은 지금 비트코인만큼 강하진 않잖아요. 보시면. 그래도 이더리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선을 두 개 그렸는데 이게 단기적인 추세선도 이게 주봉으로 봤을 때, 이 주봉으로 봤을 때 이더리움도 이렇게 강한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진 않지만 이더리움도 여기 단기 저항선을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쫙 위에서부터 그린 요거 제가 그 비트코인에 그려놨던 결국 이 선도 넘어갔다. 그리고 여기 이평선 제가 얘기한 52주 이평선 넘어갔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도로 보면 이렇게 비트코인은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이더리움은 이렇게 누워서 가는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 지금 넘을 어떤 이 저항선은 지금 다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 지나면 결국 이제 이더리움도 파동을 만들면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또 알트코인들 저희가 들고 있는 랩토스나 지금 스트레스 홀드나 그다음에 제가 드린 그 아까 스윙으로 드린 알트코인 6개 그 알트코인들도 아마 좋은 흐름으로 연결될 거다. 그래서 그 흐름이 당분간은 좀 계속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비트코인 자체가 지금 어떤 리스크를 크게 지금 가지고 있는 흐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거기다가 지금 이더리움까지도 지금 저항이 될 수 있는 큰 저항선들을 지금 다 넘겨놓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살펴보면 그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어요. 나머지는 이제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앱토스나 스레스월드도 지금 보면 지금 이게 스타트 하려고는 준비를 어느 정도 지금 맞춰가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제가 그림을 안 보겠지만 시간이 없어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조정을 거의 지금 다 해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되고 잘 가지고 계시면 돼요. 일단은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이 중요하니까요. 이 두 개를 보면 중요한 저항선들을 다 돌파했다. 그것도 장대 양복.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장대 양봉으로.
아주 중요한 장대 양봉을 돌파를 했다. 이 때문에 지금부터는 별로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뭐 뱅크가 망하고 뭐 스위스 은행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뭐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그걸 걱정할 분들이나 걱정하라고 하고, 제가 봤을 때 실리코뱅크가 망하고 이런 거 했을 때 가장 걱정이 드는 사람들은 누구냐? 제가 봤을 때는 바이든 대통령하고 연방의장 그 연방 그 있잖아요. 은행장. 바이든하고 연방은행장이 가장 걱정이 많을 거예요. 여기 개인 투자자들이 걱정할 것이 아니고, 네, 제가 봤을 때 지금 미국이 심각하거든요. 근데 그거 본인들이 자업자득 한 거예요. 자, 미국의 지금 국채 가격이 막 떨어지고 있잖아요. 국채 가격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 현상입니다.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미국의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그게 그 미국의 위기예요, 위기. 미국의 그 투자자들의 위기가 아니고 미국의 위기. 근데 지금 미국의 국채 가격이 왜 이렇게 떨어지고 있냐? 그것도 10년짜리 국채 값이 왜 떨어지고 있냐? 옛날 같으면 미국의 국제값이 이렇게 떨어지면 쌀 때 그걸 누가 사줬냐면 중국이 사주고 일본이 사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안 사줘요.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일본도 안 사요. 일본도 예전에 아베 있을 때는 샀지. 지금 기시다는 안 사요.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 실리콘밸리는 왜 망했냐? 미국의 국채를 금리가 올라오면서 국채값이 떨어졌는데 그 국채를 싼데도 중국이 안 사주고 일본이 안 사주고 그럼 사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미국 연방은행에서 그 미국의 싼 국채를 누구한테 떠넘겼냐? 미국의 은행들한테 떠넘긴 거예요. 어떻게? 돈을 대준다는 건 돈을 빌려주고, 연방은행에서 미국의 은행, 그 실리콘밸리도 마찬가지고요. 그 은행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대신에 그걸로 국채를 사라고 한 거예요. 근데 국채값이 자꾸 떨어지니까 그 손실이 커지잖아요. 그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게. 그래서 실리콘밸리가 망한 거예요, 그게. 이해 가세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그러니까 미국 국채도 못 믿겠고 이제 달러도 못 믿겠고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게 뭐냐 비트코인밖에 없다. 지금 그런 흐름들이 쫙 지금 퍼져가는 거죠. 이 말 이해 가세요? 근데 지금 신문이나 방송에서 뭐라고 해요? 미국 연준에 맞서지 마라. 미국의 연준에 맞서면 너희가 당한다. 막 그렇게 엄포 넣고 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자기들이 급하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이. 그래서 겉다르고 속다르고 한 겁니다. 그래서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 모르는 개인들은 또 막 그것만 믿고 또 응? 투자 포기하고 막 다 던지고 응? 앞으로 막 시장 폭락 나온다 무엇이 어쩐다. 자, 계좌는 뭐 지난주보다 약간 좋아졌어요. 왜 좋아졌는지 모르겠지만 시장은 좀 떨어졌는데도 계좌는 이건 의미 없어요. 제가 늘 얘기했듯이 요거 본인들 계좌 보실 때도 이 찍혀 있는 거 보지 마세요. 그 종목별로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거 보지 마세요. 그 의미 없어요. 그것은 어차피 계좌를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어떤 구성 요소일 뿐인 거고, 그 때 되면 다 버리는 것이고, 그냥 지금 필요하니까 들어와 있는 것 뿐이고, 또 때 되면 버리는 것이고, 종목이랑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종목에 목숨 걸지 마세요. 종목은 버릴 때 되면 과감하게 버리는 거예요. 우량주라게도 버릴 때는 과감하게 버리는 게 그게 종목인 겁니다. 음?
내 계좌에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버리는 거예요. 그게 더 좋은 종목을 가는 거예요. 그 이왕이면 지금 같은 조정기에 버리는 게 좋죠. 음? 버리려면. 버리고 다른 종목 가서 물린다고 해도 미래에 이쪽 흐름이 더 좋을 것 같으면 그쪽으로 가감하게 가야 돼요. 그걸 할 줄 알아야 본인들 계좌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수가 이렇게 바닥권 했을 때 본인들 계좌가 눈에 보이게 확확 좋아지지 않는다니까요. 본인들 계좌가 좋아져 있는 것은 지수가 저기 고점권에 갔을 때, 예전에 3,300 갔을 때 보셨잖아요. 본인들이 계좌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 수강생분들은 많은 분들이 봤을 거예요. 아마 그때 3,300 갔을 때 본인들 계좌가 많이 좋아졌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수가 또 이렇게 그 3천 근처 가면 그 비슷하게 계좌가 좋아진다니까요. 좋아진다고요. 그러려면 이 종목, 버릴 종목은 가감에 버리고 이 조정기를 이용해서 좋은 종목으로 이렇게 자꾸 이동을 해놔야 돼요. 이렇게 전체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라도, 그 지난주에 제가 10% 얘기했잖아요. 그거 아깝게 생각하고 하지 마시고, 이 조정기에 바닥권 아니더라도 조정기에 이 부분적으로라도 이렇게 이동을 해놔야, 아까 제가 했잖아요. 제 판단은 지수, 우리 코스피 지수 4월, 5월, 6월은 아마 좋을 거예요. 제 판단으로는. 왜 좋냐? 그 이유는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본인도 원금을 보시고, 이게 종목별로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의미 없어요. 결국 계좌가 중요한 거지. 그 계좌의 중요한 게 뭐냐? 이게 추정의 탁금이라고. 그 제가 여기 이 숫자만 보잖아요. 이 숫자만. 이 종목들 제가 안 보잖아요. 종목이야 플러스 나는 종목도 있고 마이너스 나는 종목도 있고 뭐 하겠죠. 그거야. 이 중요한 것은 이 종목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계좌가 중요하다. 계좌가. 그래서 이 추정 예탁금이 나중에 제가 했더니 코스피가 3천 근처 가 있을 때, 그럼 3천 근처 갈 거냐? 저는 간다고 봐요. 왜 안 가요? 가지요. 빠르면 저는 올해 안에도 간다고 봐요. 3천은. 그럼 3천 근처 갔을 때, 그때 이 추정 예탁금이 얼마가 됐을 거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조정에 있을 때든 아니든 계속 꾸준하게 좋은 종목으로 계속 관리하고, 더 좋은 종목으로 이렇게 부분적이든 전체든 자꾸 이렇게 이동을 해서, 그게 관리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코스피 지수가, 내 계좌가 이렇게 좋아져 있는 것은 지금이 아니고, 내가 종목 몇 개 옮겨갔다고 해서 내 계좌가 지금 당장 좋아지는 게 아니고, 좋아질 리가 없죠. 결국 좋아져 있는 것은 나중에 코스피 지수가 2,900이든 3,000이든 3,100이든 이렇게 가 있을 때, 그랬을 때 내 계좌의 추정 예탁금이 얼마로 됐을 거냐.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투자자는 지금 보이는 숫자를 보시면 안 되고, 나중에 코스피 지수가 3,000이든 3,100이든 2,900이든 이렇게 가 있었을 때, 그랬을 때 내 계좌의 추정 예탁금이 얼마가 됐을 거냐. 근데 그것도 가봐야 한다? 이러면 그건 답이 없는 거예요. 안 가봐도 얼마쯤 돼 있겠다. 이런 판단이 있어야죠. 가봐야 한다? 그럼 이런 공부가 필요가 없죠. 가봐야 한다면. 안 가보고도 최소한 제가 했잖아요. 3천 근처 가면 최소한도 요거 플러스 알파는 돼 있어야 된다. 이게 3,300 갔을 때 이게 추정 예탁금이니까 3천 근처 가면 최소한도 요거 플러스 알파는 돼 있어야 된다. 알파. 지금 숫자를 보지 마시고 그걸 가봐야 한다. 이게 아니고
안 가보고도 알아야죠. 이런 교육을 받고 실전을 하고 자꾸 이렇게 기술적인 해석을 해보는 것은 가봐야 한다 이게 아니고 안 가보고도 어느 정도 100%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8, 90%, 7, 80%안 가보고도 알기 위해서 이런 교육을 하고 실전을 하고 기술적인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안 가보고도 알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그렇지 않으면. 이 말 이해 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교육을 받는 거나 안 받는 거나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계좌 같은 경우는 이게 3천 근처 가면 요 정도는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3천 근처 갔을 때 그 정도 가 있나 안 갔나 확인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계좌는 제가 계속 보여드릴 거니까. 왜 똑같은 종류 계좌를 계속 보여드리냐. 지금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3천 갔을 때 이걸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걸 계속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말 이해 가세요? 그게 시간 문제니까 그거야. 그럼 본인 계좌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본인 계좌들도 그렇게 가 있을 건지, 그렇게 가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제가 이 계좌는 종목 교체 했다고 했어요. 제가 이게 종목 교체 한 계좌입니다. 이게 제가 했던 그때 네 종목 가지고 종목 교체 한 계좌예요. 그 종목 교체 100%한 건 아니고 한 50% 했어요. 50%. 제가 설명한 거 그대로 한 거예요. 그대로. 자, 아무튼 그러니까 웬만하면 제가 하라는 대로 해보세요. 제가 하라는 대로 하려고 교육을 듣는 거 아니에요. 보면 종목도 우량주도 비트코인도 알트코인도 웬만하면 제가 하라는 대로 이렇게 따라서 해보려고 그러면서 이런 교육도 듣고 또 지식도 쌓고 경제 지표도 공부하고 응? 또 투자에 필요한 이런저런 어떤 그런 것들도 뭐 세금이든 뭐든 제가 그죠 환율이든 세금이든 뭐든 그런 것들도 이렇게 시간 나는 대로 공부해가면서 자, 이게 자꾸 이해하려고 오지 마시고 그냥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따라서. 저는 나중에 이게 코스피가 3,300 갔을 때 요거 플러스 알파를 만들기 위해서 이 계좌를 관리를 하는 거예요. 관리를. 요거. 저는 목표가 있어요. 목표도 막연하게 있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게 될 거냐 안 될 거냐. 저는 될 거라고 봐요. 자, 이 수강생도 이해가 안 가죠. 그게 어떻게 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오늘 시장을 보시면 오늘 시장에 누가 사고 누가 팔았나. 오늘 뭐 보면 오늘 같은 경우 개인이 샀잖아요. 개인이. 그러니까 우리 오늘 시장은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개인이 샀다. 그럼 뭐 볼 필요 없어요. 시장 수급은 그다지 좋지 않았다. 뭐 기관이 여기 좀 사긴 했지만 기관 뭐 크게 의미 없습니다. 코스피에서 늘 얘기했듯이 개인이 샀다. 코스닥을 많이 샀다. 뭐 어떤 종목을 많이 샀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막 에코프로 PM 많이 산 거 아닌가 몰라요. 그러니까 자 수급은 오늘 수급은 뭐 그저 그렇다. 그렇고요. 환율 보실까요? 환율 보세요. 제가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미국의 은행이 망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환율은 그냥 횡보하고 있잖아요. 뭐 이렇게 오르지도 때리지 않고 횡보. 환율. 환율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환율이. 미국의 실리콘밸리 뭐 뱅크가 파산하고 뭐시 어쩌고 저쩌고 그 유튜브나 매스컴에서 뭐 일부에서는 또 막 그 IMF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뭐 10년 전 금융위기 얘기하고 막 하지만 그럴 것 같으면 환율이 지금 여기가 있자고 여기. 그렇지 않겠어요? 왜 여기 있어요? 왜 환율이? 그 똑똑한 외국인들이. 또 환율이 지금 이렇게 있다는 것은 외국인들이 지금 한국 시장에서 별로 안 판다는 얘기예요. 한국 시장에서 우량주가 되겠죠? 우량주가 됐든 뭐 우리 채권이 됐든 별로 안 판다는 얘기죠. 그 왜 그러겠습니까? 그 외국인들은 판단이 끝났다는 얘기죠. 그 똑똑한 외국인들이. 환율이 그래 중요한 겁니다. 환율을 보면 그 외국인들의 생각이 환율 속에 딱 들어가 있으니까 그 외국인들의 판단이 환율을 통해서 딱 환율 차트를 통해서 외국인들의 판단이 딱 그 환율 그림 속에 나오니까 분석할 것도 없다는 얘기죠. 그 그림을 보면 그렇죠. 환율이 다 얘기를 해준다.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에 미국 금리 올리는 거, 그게 0.2 올리냐, 동결이냐 놓고 지금 얘기들을 하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답이 나온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지금 미국이 아까 제가 국채 얘기했잖아요. 미국 지금 상황이 지금 심각한데, 금리를 올릴 수 있을까? 자, 지금 미국의 국채 이런 것들 보면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돈을 풀어야 돼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연방에서 그 은행에다가 돈을 대줬다는 것은 돈을 빌려줬다는 얘기죠. 그게 돈 푸는 거예요. 돈을 대준다. 그 돈을 빌려준다. 그게 돈을 푸는 거예요. 양적 완화라는 게 돈을 빌려주는 거죠. 돈을 대주는 거. 그래서 국채를 사게 했다. 그 많은 돈을 미국의 그 많은 은행들에다가 연준해서 돈을 대주고 돈을 빌려주고 국채를 사게 했다. 이미 돈은 풀은 겁니다. 그게 돈 푼 거지. 그게 돈 푸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돈은 이미 풀었어요. 이미 풀었습니다. 그걸 이제 기업이나 개인들한테 안 풀었을 뿐이지 이미 은행한테 풀었다고요. 은행한테. 근데 그 은행들이 국채를 사면서 제 은행에 묶여 있는 거죠. 돈을 풀었는데 그게 은행들이 국채를 사가지고 들고 있으니까 그냥 은행에 묶인 거예요. 돈은 풀었는데. 그럼 앞으로 그 돈은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죠, 또. 자, 환율이 지금 많은 걸 얘기를 해주고 있다.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시면 환율을 보시면 돼요. 환율을. 다른 거 막 유튜브 이런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막 IMF 온다 무슨 뭐 10년 전 금융위기 온다 그러면 막 그런 거 해갖고 막 큰일 났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환율부터 딱 보세요. 환율 여기 그래프를 딱 보세요. 그 답이 딱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자, 이제는 이 뭐가 이렇게 막 불안하고 막 그것도 막 엄청나게 불안하고 면 적어도 이 수강생들만큼은 유튜브니 어디니 이런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여기 환율 차트 쫙 보면서 그냥 해석을 해보세요. 그러면 딱 답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거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2부에서 이렇게 환율도 자꾸 보여드리면 설명하고, 그 다음에 시장도, 보세요. 시장도 보면 지금 미국의 은행이 망하고 막 그러면 지금 나스닥이나 이런 게 막 엄청 지금 내려갔어야 되잖아요.
나스닥 보세요, 나스닥. 나스닥이 반등하고 있어요. 보세요. 이게 이해 가시냐고요, 이게. 미국에 지금 은행이 망하고, 막 실리콘밸리가 망하고, 뭐 스위스 은행이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데, 미국의 나스닥이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 시장은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이게 보면 이해가 되는 것보다 이해가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은 게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흐름을 보고 해석을 하면 돼, 해석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해석을 하시면 돼, 해석을. 이 해석이라는 게 뭐냐? 그냥 몇 개 관계를 이렇게 연결시키면 그게 해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달러 인덱스부터 쫙 얘기하잖아요. 달러 인덱스부터 쭉 해서. 응? 가장 중요한 게 달러 인덱스라고. 달러 인덱스 볼 필요도 없어요. 아까 환율을 봤으니까. 그 이런 막 위기 가운데 왜 달러 값이 지금 제자리에 있냐는 얘기죠. 달러 값이 보시면. 응? 달러 인덱스 보세요. 달러 인덱스가 그냥 제자리에 있잖아요. 달러 인덱스 이 제자리 일주일 동안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났는데 달러 인덱스가 제자리에 있잖아요. 제자리. 보세요. 지금 달러 값이 막 여기 있잖아요. 여기까지 막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달러 값이 이렇게 여기 막 이런데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게 왜 제자리에 있냐고 이게. 그러니까 여기 그 달러 인덱스하고 환율하고 이거 몇 개만 보시면 이제는 이게 특히 시장은 이제 불안한 게 문제잖아요. 막 호재 나오고 시장이 좋은 거 이런 것들은 걱정할 게 없고 오히려 기대감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냥 이제 항상 개인 투자자한테 어려운 것은 그것도 꼭 주말에 꼭 무엇이 어쩌고 주말에 그런 게 나오면 이제는 여기 수강생들만큼은 이제 다른 데서 답을 찾지 마시고 이 달러 인덱스하고 환율만 보면 답이 나온다.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뭐라고 얘기하든 그런 거에 자꾸 휩쓸려 다니지 마시고 이게 환율하고 달러만 딱 보면 본인들이 중심을 딱 잡고 본인들의 어떤 그 포트폴리오나 본인들 투자 내용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 갈 건가. 그게 판단이 딱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그 우리 시장도 봐야죠. 우리 시장도 뭐 별로 영향을 안 받잖아요. 이렇게 보면 우리 시장도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뭐그 악재 나와도 제자리 있잖아요. 이렇게 조정.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조정받았다는 거지. 제가 3월 달에 조정, 여기서 내려왔잖아요. 이 조정이잖아요. 조정. 많이 조정을 한 건 아니지만 코스피가 이렇게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런 조정 구간에서 본인들 계좌가 아니면 본인들이 지금 사고 있는 종목들이 당장 수익이 이렇게 날 수가 없다. 이런 구간에서는 본인들이 사는 종목들이 물려 있는 거다. 물려 있다는 얘기가 이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이런 조정장에서는 사가지고 물려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물려 있지 않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제 4월달, 5월달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물려 있던 거에서 이제 자꾸 이제 원금 가고 수익 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종목별로 이제 매도를 하면서 나오면 된다는 것이죠. 이게 지금만 보고 걱정할 게 아니라 미래의 흐름을 보면서 아까 제가 했잖아요. 본인들 계좌를 보면서 자꾸 본인 지금 계좌를 보고 자꾸 걱정할 게 아니라 본인들이 투자를 여기서 끝낸다면은 지금 본인 계좌를 보고 걱정을 하겠죠. 그렇지만 내가 코스피가 3천, 뭐 2,900, 3천 이렇게 갈 때까지 내 계좌를 관리하겠다. 그러면
지금 숫자가 아니고 본인들 지금 추정했다끔 이 숫자를 보면 안 되고 아까 제가 했던 3천 그 근처 갔을 때 내 추정했다끔 얼마쯤 됐을 거냐. 그런데 본인들 계좌에 써 있다는 거죠. 얼마쯤 됐을 건지는. 코스닥은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코스닥.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여기 조정인데 여기 뭐 큰 건 아니지만 장대 연봉, 장대 연봉 나오니까 여기 조정이 끝이잖아요. 보세요. 장대 연봉을 무서울 게 아니라 장대 연봉이 나오면 그 다음에 이렇게 반등하잖아요. 이렇게 장력이 많이 반등한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게 장대 연봉이 나오려면 이렇게 빨리 나오는 게 좋은 거예요. 빨리 나온 게 무서울 게 아니라 이 장대 연봉이 나오면 그게 거의 끝을 얘기하는 거니까 조정의 끝을 얘기한다는 얘기죠. 조정의 끝. 지금 하락의 끝이 아니고 조정의 끝. 그렇잖아요. 응? 자, 그 시장은 지금 멀쩡하잖아요. 보세요. 시장 멀쩡하고 코스닥은 오늘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 지금 코스피는 지금 바닥권 만들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4월달, 5월달, 6월달은 코스피가 어떤 그림으로 그려져 있을 거냐. 4월달, 5월달, 6월달은 코스닥 그림이 어떻게 그려졌을 거냐. 이걸 그림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본인들이. 자꾸 그런 훈련을 하시라고요. 저희 답은 알려드렸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우량주, 삼성전자를 보세요.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꼭 보고 가셔야 한다. 삼성전자 보세요. 삼성전자. 어, 삼성전자가 이렇게 돌아서고 있잖아요.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이렇게 돌아서잖아요.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조정받고. 그러니까 삼성전자 이렇게 조정받으니까 우리 코스피가 당연히 조정을 받죠. 코스피가 왜 조정받냐? 삼성전자 조정받으니까 코스피가 조정을 받죠. 근데 삼성전자 돌아나가잖아요. 삼성전자가 지금 미리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삼성전자가. 그럼 삼성전자가 저기 4월달, 5월달, 6월달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 거냐. 이런 걸 머릿속에 미리 그려보라는 얘기죠. 그냥 자꾸 걱정만 하고 막 그런 실리콘밸리 막 이런 거 하면서 자꾸 머릿속에 도움이 안 되는 거 그런 거 자꾸 집어넣지 마시고 머릿속에 도움이 되는 그런 그림을 머릿속에 자꾸 그려봐라. 본인의 계좌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의 계좌도 자꾸 나빠져 있는 걸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더 나빠질 걸 생각하지 말고 좋아져 있을 것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좋아져 있으려면 투자자로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이렇게 조정 구간에 있을 때 뭘 해야 되는지 이걸 자꾸 연구를 해야죠. 본인들이. 자꾸 걱정을 할 게 아니라 삼성전자는 이미 이렇게 돌아섰잖아요. 돌아섰잖아요. 보시면. 4월, 5월이면 뭐 이런 데 넘어가 있지 않겠어요? 이런 데? 삼성전자도 막 떨어지니까 또 막 어디 간다, 어디 갔다, 막 그런 얘기 막 나오잖아요. 응? 그렇게 안 가잖아요. 보세요. 삼성전자는 제가 이미 돌아섰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이미 돌아섰다고. 이미 돌아섰다고.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가 문제지. 삼성전자는 여기가 바닥이에요, 바닥. 그림에 다 써 있잖아요. 자꾸 단기적으로 보니까 그냥 하루 오르고 내리고 일주일 오르고 내리고 이것만 보니까 응? 그러니까 그림을 보실 때 눈으로 보지 마시고 이렇게 선을 그어보세요. 선을 이게 중요해요. 이거 선을 자꾸
자꾸 캔들을 보지 마시고, 아까 제가 했잖아요. 이런 캔들도 아무 의미 없어요. 지나고 보면. 결국 이런 캔들들, 뭐 이런 캔들들이 의미가 있지, 이런 캔들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캔들은 수많은 캔들이 있지만 거기서 의미 있는 캔들은 몇 개 안 된다니까요. 근데 그 의미 있는 캔들 몇 개를 개인들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중요한 몇 개 의미 있는 캔들이 개인들 눈에는 잘 안 보이고, 그러니까 해석이 될 리가 없다. 1년 내내 지나고 봐도 중요한 의미 있는 캔들은 몇 개 안 된다. 그 삼성전자 흐름이 좋잖아요.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악재가 아니라는 것을 환율과 이 삼성전자와 코스피와 나스닥이 말로는 아니지만 그림으로 다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술적인 해석인 거예요, 이게. 괜히 그런 막 뉴스니 말이니 막 유튜브에서 떠드는 거 막 제목 그런 거에 의해서 막 놀래고 막 그런 걸로 해가지고 막 그죠? 걱정하고 이러지 마시고 제가 보여드리는 이런 그림 몇 개만 보고 이렇게 딱 본인들이 쫙 이렇게 한번 본인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추세적으로 살펴보면 그럼 답이 딱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답이에요, 그게.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요, 자꾸. 자, 그 다음에 현대건설, 이제 건설주 현대건설, 일단, 저희 뭐, 아무튼 건설 종목을 저희가 많이 들고 있으니까, 건설 종목 보세요. 이게 건설 종목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많이 올라가지 않아서 그러지. 올라가는 중이에요, 건설 종목도. 아까 제가 그 시진핑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게 건설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설업종도 이렇게 악재 나올 때는 계속 악재 속에 있어요. 그 막 지금 은행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은 건설주 입장에서 악재예요. 지금 은행이 망하고 하는데도 건설 종목은 이렇게 지금 그 우리 현대건설, 건설업종의 대장주라고 쓰는 현대건설은 올라가고 막 장대 양봉 나오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장대 양봉은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막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가고 있잖아요.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시라고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막 각을 세우지 않아서 그러지. 이 각을 안 세운 것은 지금 때가 아니니까 건설업종의 때가 아니니까 이렇게 각을 안 세우는 거예요. 응? 그지만 때가 되면 또 그런 각을 세울 날이 온다는 것이죠. 근데 그게 언제냐가 문제지. 자, 이 기다리면 온다. 이제 종목 교체 얘기한 것은 이제 그 시간이 길어질 수가 있으니까 일부 이렇게 쪼개서 지금 시장에 맞는 종목으로 조금씩 이동해서 건설업종의 종목을 좀 비중을 조금씩 줄여놓으면 그럼 기다리는 것이 좀 덜 어렵잖아요. 그걸 다 들고 있으니까 어렵지요. 그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오늘 어떤 종목들이죠? 제가 오늘 에코프로 보세요. 에코프로. 제가 그 에코프로 제가 응? 지난주에 설명했잖아요. 에코프로도 여기 지금 많은 캔들들이 있지만 결국은 이 장대 거기서 가시는 양봉 몇 개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장대 양봉. 이게. 수많은 캔들들이 있지만 이 차트상에서 의미가 있는 캔들은 몇 개 안 돼요. 그런데 이 장대 양봉 몇 개를 놓쳐버리면 수익에서 크게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도 뭐, 이것도 마찬가지고, 에코프로도 이게 하필 토요일, 일요일 날 그런 뉴스가 나오는 얘기죠. 토요일, 일요일 날 뭐
검찰이 뭐 내부자 거래해서 그래서 압수수색을 들어간다. 그게 하필 토요일 일요일 날 나오네. 토요일 일요일 날. 그 에코프로 지금 개인들이 에코프로 엄청 많이 들고 있지 않겠어요 지금?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날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어요. 그런데 막상 장이 열리고 나니까 거꾸로 장대 양봉이 나왔네요. 지금 이게 지금 코스닥 종목이잖아요. 코스닥 종목의 그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가 이게 대장주예요. 이 대장주는 이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그 여기 보세요. 오늘도 여기 12평선에서 딱 지지됐잖아요. 이 대장주는 쉽게 죽지 않아요. 쉽게 죽지 않는다. 그게 대장주예요. 보세요. 여기 음봉들 보세요. 이 음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이 음봉이라고 할 수가 있냐고. 이게 보세요. 이 음봉이라고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처음으로 음봉다운 음봉이 나왔어요. 처음으로. 시장에서 대장주는 이렇게 그런 악재, 그러면은 막 검찰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고 뭐 내부자 거래하고 좀 막 이 작은 악재는 아닌데 이걸 이 종목이 이겨내잖아요. 이게 보면 왜 이거 에코프로는 지금 사실은 아니지만 별 얘기가 다 있더라고요. 무슨 뭐 공매도 세력이 막 여기 들어가 가지고 막 지금 에코프로 올라가니까 당하고 있다. 응? 그래서 검찰 수사하고 이런 것들도 지금 공매도 세력을 도와주려고 일부러 낸 거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응? 자, 잘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사시면 안 돼요. 제가 사라고 했을 때 산 분들은 이미 에코프로가 아마 60%, 70% 구간까지 왔을 거예요. 제가 사라고 했을 때 샀으면. 그럼 벌써 분할 매도를 한 세 번, 네 번까지 아니더라도 한 세 번 이상 했어야 되고. 그 나머지야 그냥 들고 가보는 거죠, 뭐. 이미 수익 챙겨놓고 원금 될 만큼 뺏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바로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포스코홀딩스는 에코프로가 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 포스코홀딩스는 여기서 그냥 이러고 있잖아요, 이러고. 그러면 지금 현재는 2차 전지, 이건 이제 코스피 종목이지만 2차 전지에서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대장주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는. 나중에는 대장주가 될지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는 2차 전지에서 대장주가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PM. 그걸 차트에서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런 악재가 나왔는데도 보면. 그러니까 제가 이게 두 종목을 사라고 했을 때 이렇게 반반씩 샀어야 된다. 반반씩. 음. 그러면 이제 에코프로에서 수익 내고 포스코홀딩스는 기다리면 되는 거니까. 네. 그게 포트폴리오인 거예요. 그게. 자, 그 다음에 오늘 드린 종목은 이제 여기가 바닥이었습니다. 여기가 바닥이었고 여기 거래량 들어왔죠? 이 거래량이 이게 세력이 매집한 거예요. 매집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이 없다가 그 다음에 여기서 또 거래량이 한번 들어왔죠. 그러면서 여기 242평선 242평선을 지금 올라가 있잖아요. 보시면
세력. 세력 이만큼 산 거예요. 이 세력 이만큼 산 겁니다. 매집한 겁니다. 앞으로 어떤 그림을, 어떤 파동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지금 이렇게 조정장에 있을 때 이런 종목들을 이렇게 반은 사고 반은 분할 매수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면 이제 이런 종목들이 아마 4월달, 5월달 이렇게 가면서 이제 파동을 만들 거다. 빨리 나오면 3월달에라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가지고 좀 물린다고 해도 몇 프로 뭐 마이너스 물린다고 해도 그걸 무서우면 투자 못 하는 거예요. 음? 그 종목이라는 것은 팔 때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팔 때. 사서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고 사서 1, 2주, 한 달 들고 있을 때 그게 플러스나 마이너스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그 종목 가지고 성공하냐 실패하냐는 팔 때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팔 때. 자, 그게 조정장이니까 지금 같은 조정장에서 이런 종목들을 사서 지금 이런 종목들이 제가 시장의 흐름에 맞는 종목이다.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개별주들은 지금 시장 흐름에, 지금 시장 테마에, 그럼 시장 테마는 지금 뻔하잖아요. 그런 종목들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 사서 뭐 5%, 10% 마이너스 난다고 해도 그런 거 무서우시면 안 된다. 어차피 시장이 지금 조정장이니까. 시장이 조정장이니까 웬만한 종목들이 시장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 사서 그냥 버티면 되는 거예요, 버티면. 지금 팔 거 아니니까. 파는 건 어차피 수익 났을 때 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RS 오토메이션도 여기 지금 그죠? RS 오토메이션도 여기가 바닥이었죠. 여기가 바닥이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런 캔들들 의미 없어요. 제가 했더니 이게 의미가 있다면 이런 장대 양봉 캔들로서 이런 장대 양봉 여기는 이제 꼬리 달았지만 이런 장대 양봉 여기 보면 막 여기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놓고 이런 게 좀 세력들이 개인들 이게 지금 이제 일봉으로서 봐 그러지 일봉으로서 봐지 이게 이제 주봉이나 월봉으로 보면 또 달라요 그림이. 그러니까 중장기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그 주봉이나 월봉을 보여드리면 별로 설명할 게 없으니까 제가 일봉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는데 원래는 주봉, 월봉을 보면서 관리하는 거예요 중장기는. 이 말 이해가세요? 근데 이제 어차피 이제 그 차트에 대해서 그 세력들의 어떤 그런 매집이든 관리든 중간에서 흔들어야 되는 거든 그 개인들 물량을 뺏는 거든 이런 것들 제가 그 그림을 통해서 자꾸 이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일봉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고 있을 뿐이지 저희가 관리만 목적이면 일봉을 보고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일봉을 보면 설명할 게 별로 없으니까 제가 세력들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주봉을 아니 일봉을 보여드리면서 이런 설명 저런 설명 자꾸 하는 거예요. 차트를 통해서 세력에 대해서 좀 아시라고. 이 말 이해가세요? 그래서 근데 수강생분들은 혼자 보실 때는 일봉 보실 필요 없어요. 그냥 주봉하고 월봉 보시면 돼요. 주봉하고 월봉. 혼자서 보실 때. 이게 일봉을 보면 또 자꾸 엉뚱한 생각하니까 일봉 보면 또 막 이거 단타해야 되냐, 막 이게 샀다 팔아야 되냐, 팔았다 사야 되냐, 막 이런 생각하니까 그럼 중장기에서 자꾸 멀어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자,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제가 일봉 보고 자꾸 설명드린 것은 그 세력에 대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더 알려드리려고 일봉을 보고 자꾸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나온피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온피플도 지금 조정장이니까 이게 조정장이니까 같이 조정을 받는 거예요. 나온피플도 캔들로 의미가 있는 거는 요 캔들, 요 캔들, 요 캔들, 요 캔들 그게 다예요. 이 수많은 캔들이 있지만 거래량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거래량이 있지만 결국 의미 있는 것은 요게 다다. 결국은. 자,
이제는 이제 수강생분들은 아 이런 근데 보면 아, 이게 바로 세력이구나. 그래서 세력이 이만큼 샀다는 거구나. 이 캔들들은 이때만 좀 이런 그림을 그렸을 때 이건 의미가 없어요. 결국은 이제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캔들은 이런 캔들이 아니고 나중에 매도할 때 캔들이 중요한 거예요. 매도할 때. 그건 아직 안 그려졌지만 투자자한테 중요한 캔들은 이런 캔들들이 아니고 나중에 매도할 때 캔들이 중요하다. 이왕이면 나중에 장대 양봉에서 매도하는 게 좋겠죠. 나중에. 이 말 이해가세요? 아까 에코프리점 막 장대 양봉에서 매도할 게 아니라 장대 양봉에서 매도를 하려면 팔고 나서 더 가능하더라도.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아무튼 뭐 그 종목을 다 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들은 종목들을 이렇게 고르지 마시고 좀 나눠서 조금씩이라도 나눠서 이렇게 골고루 가지고 계시는 것이 그게 포트폴리오고 그리고 어떤 종목이 빨리 갈지는 먼저 가고 빨리 갈지는 저도 모른다. 저는 언제든지 파동이 나올 수가 있고 언제든지 이렇게 급등 내지 아니면 이렇게 뭐 폭등까지 나더라도 지금 같은 장에서 아니면 지금 같은 테마 흐름에서 어떤 급등이 뭐 하루든 이틀이든 3일이든 언제든지 나올 수 가능성이 높은 이런 종목들을 제가 골라서 그 테마별로 이렇게 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왕이면 저는 실적도 좀 어느 정도 되는 종목 저는 아무리 잘 움직여도 실적이 너무 형편이었거나 실적이 너무 안 좋거나 그러면 저는 안 해요. 설령 그 수익을 못 내서 아깝더라도 리스크를 생각해 저는 안 합니다. 그런 종목들도 있어요. 안 하기 아까운 종목도 있는데 저는 안 해요. 그런 종목. 저는 제가 드린 종목들은 실적도 어느 정도 되는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을 끌고 갖고 그러니까 골랄 필요 없어요. 수강님들이 고르실 필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종목들을 좀 골고루 조금을 사더라도 골고루 사서 가지고 계시는 게 그게 본인들한테 좀 마음도 편하고 또 이렇게 하나씩 또 팔 종목도 나오고 중간중간에 에코프로 같은 건 사서 팔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분할 매도지만 응? 지금 같은 장에 3월달에 지금 같은 조정장에 이렇게 분할 매도지만 이렇게 조금이라도 몰라, 팔아서 오늘 수익을 줄 거야. 냈으면 좋잖아요. 아, 근데 그런 것을 고르니까 문제가 된다. 고르니까 제발 고르지 마시라. 야, 씨, 오늘 왜 이렇게 오래. 저는 종목을 그 이것저것 제가 다 이렇게 따져보고 고른 거기 때문에 수강자분들이 안 골라도 되세요. 이왕이면 다 가지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제가 매도 문자 보내드렸는데 본인들이 안 가지고 있다. 그것도 허탈하잖아요. 본인들이. 가지고 계셔야 된다니까요. 보면 조금씩이라도 한 주라도 최소한 한 주라도 가지고 계셔야 된다. 한 주라도 아예 안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한 주라도 들고 있으면서 제 매도 문자를 기다리셔야지. 종목을 골라가지고 있는데 본인들이 고른 종목만 안 가고 또 안 가지 그저 골라낸 종목만 가고 그러면 그럼 제가 보내드리는 문자가 짜증날 거 아니겠어요 본인들이. 자 고르지 마시고 골고루 딱 가지고 기다리시면 다 때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금 시장 너무 아까 비트코인이든 시장이든 주식시장이든 별로 걱정할 거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아까 환율이 다 얘기해 주잖아요 보면.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